안녕하세요. AI 건강 라디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혈관 질환의 원인 즉 동맥경화증 발생의 주범인 고지혈증을 치료해온 여정과 향후 정복을 위한 미래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유익한 건강 정보를 생활화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고지혈증 치료제라는 주제가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의 한 편의 대하 드라마 같죠? 맞아요. 1950년대의 첫 실패부터 아키라 엔도 박사의 극적인 발견, 그리고 이제는 유전자 편집 기술까지 그렇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흐름을 짚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오늘 그 요청에 맞춰서 이 고지혈증 치료라는 거대한 여정을 한번 같이 탐험해 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꿰뚫어보면 핵심 질문은 결국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혈관 속에 이 보이지 않는 적, 콜레스테롤과 싸워왔는가? 아, 보이지 않는 적. 딱 맞는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단순히 약 종류를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왜 어떤 약은 사라졌고 또 어떤 약은 세상을 바꿨는지. 그리고 치료 목표는 왜 계속 더 낮아지는지 그 과학적 근거랑 뒷이야기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실패로 가득했던 그 시작부터 인류의 수명을 연장한 위대한 발견, 그리고 마침내 완치까지 꿈꾸는 미래까지 고지혈증 치료제의 세계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은 1950년대. 이때 과학자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이게 심장병 위험을 높이는구나. 이걸 막 깨닫기 시작한 때라고요. 네,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약사들이 너도 나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만들자 하고 뛰어든 거죠. 그런데 그 첫 시도가 아주 뼈아픈 실패로 끝났다고요? 맞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한 30단계쯤 되거든요. 30단계나요?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네. 근데 당시에는 그냥 그 과정 중 하나만 막으면 된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1959년에 트리파라놀이라는 약이 나왔습니다. 아, 트리파라놀. 하지만 이게 백내장 같은 정말 심 같은 부작용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한 2년 만에 바로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아니, 왜 그런 부작용이 생긴 거죠?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과정의 너무 뒷부분을 막아버리니까요. 그 앞에 있던 독성 물질이 미처 처리되지 못하고 몸에 쌓여버린 거예요. 예상치 못한 결과였죠. 이 실패로 제약업계가 한동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야,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 끼운 셈이네요. 그래서 모두가 주저하고 있을 때 일본의 한 과학자가 서러우냐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기 시작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곰팡이요. 네, 바로 아키라 엔도 박사입니다. 그분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페니실린이 곰팡이에서 나온 것처럼 미생물들도 자기를 보호하려고 다른 생물의 성장을 막는 물질을 만들 거다. 아하. 그러니까 버섯이나 곰팡이가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효소를 억제하는 물질을 분명히 가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정말 기발한 발상인데요. 페니실린도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는 걸 우연히 보고 발견한 거잖아요. 엔도 박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정말 대단했어요. 무려 6천여 종의 곰팡이를 직접 배양하고 일일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6천 종이요? 와. 네, 정말 고된 과정 끝에 마침내 1973년 교토의 한 곡물 가게에서 얻은 푸른 곰팡이 샘플에서요. 콜레스테롤 합성을 아주 강력하게 억제하는 물질을 발견해냅니다. 드디어 찾아냈군요. 네, 바로 컴팍틴. 이것이 인류 최초의 스타틴이었습니다. 6천 번의 시도 끝에 얻은 발견이라니. 그런데 이 컴팍틴,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용했던 건가요? 아까 그 실패한 약과는 뭐가 달랐던 거죠? 아까 콜레스테롤 합성 과정이 30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콤팍틴은 그 과정의 아주 초반에 있는 HMG-CoA 환원 효소라는 뭐랄까 핵심 관문을 딱 차단합니다. 아, 초반부를 막는군요. 네. 비유하자면 자동차 만드는 수많은 공정 라인 중에 제일 중요한 첫 컨베이어 벨트 그 전원을 그냥 꺼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생산량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트리파라놀과 달리 과정 초기를 차단해서 독성 물질이 쌓일 위험도 없었고요.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지점이 등장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 위대한 발견을 한 건 일본 과학자인데 이걸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약으로 만든 건 미국 제약사 머크였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당시 엔도 박사가 속해 있던 제약사에서요. 컴팍틴 동물 실험을 했는데 독성 우려가 좀 제기됐어요. 그래서 개발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단한 발견을요. 네. 하지만 그 잠재력을 알아본 머클사의 연구진이 비슷한 곰팡이에서
로바스타틴이라는 물질을 발견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했죠. 결국 1987년에 이 로바스타틴이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인류 최초의 상용 스타틴이 탄생하게 됩니다. 와, 결국 머크가 결실을 맺었군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스타틴을 복용하고 있고요. 이 약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한 걸로 추정됩니다. 스타틴이 그야말로 세상을 바꾼 약이 됐지만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게 또 모두에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이게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근육통 같은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약을 먹어도 목표치만큼 콜레스테롤이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스타틴과는 다른 경로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중성지방을 낮추는 피브레이트나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이는 나이아신 같은 약들이 주목받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명확하게 입증하지는 못했어요. 진짜 게임 체인저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약, 바로 PCSK9 억제제의 등장이었습니다. PCSK9. 이름부터가 좀 어려운데요. 이건 또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우리 간에는요, 혈액 속에 떠다니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LDL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초석이요? 네. 그런데 PCSK9이라는 단백질이 이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분해시켜버려요. 말하자면 청소기를 자꾸 망가뜨리는 악당 같은 녀석이죠. 아하. 그러면 PCSK9 억제제라는 건 그 악당을 막는 약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악당 단백질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청소기를 망가뜨리는 녀석을 막아서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청소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효과가 어땠나요? 엄청났습니다. 기존에 스타틴을 쓰고 있던 환자한테 PCSK9 억제제를 같이 투여했더니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최대 60%나 추가로 더 떨어졌습니다. 60%나요? 와, 정말 강력하네요. 그런데 이 PCSK9 억제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2주에 한 번 맞는 주사가 있고 무려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6개월에 한 번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니, 약효가 6개월이나 지속된다는 건데 몸에 좀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둘은 작용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 방식이 다르군요. 네. 먼저 에볼로쿠맙이나 알리로쿠맙처럼 2주에 한 번 맞는 약은 단일 클론 항체 방식입니다. 이건 이미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PCSK9 단백질을 찾아내서 달라붙는 유도 미사일을 우리 몸에 주사하는 것과 같아요. 유노 미사일? 네, 그래서 미사일이 다 소진되면 다시 주사해야 하는 거죠. 그럼 6개월에 한 번 맞는 인클릿이라는 원리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인클릿이라는 작은 간섭 RNA, 즉 siRNA라는 최신 기술을 이용합니다. 이건 유도미사일이 아니고요. 아예 PCSK9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 즉 간세포를 직접 찾아갑니다. 공장으로 직접이요? 네, 그래서 생산 라인의 설계도, 그러니까 mRNA 자체를 그냥 파쇄해버리는 거예요. 와, 설계도를 파쇄한다니 정말 놀라운 발상이네요. 그렇죠. 설계도가 없어지니 공장이 몇 달간 아예 가동을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효과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1년에 단 2번 주사로 해결되니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겠어요? 네, 맞습니다. 유전 질환을 위한 에비나쿠맙 같은 새로운 기존의 약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무기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의사들이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목표치 자체도 크게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도 치료 가이드라인의 변천사가 자세히 나와 있던데요. 네, 맞아요. 과거에는 그냥 LDL 콜레스테롤 100 미만 이런 식의 좀 막연한 목표가 있었어요. 하지만 수많은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즉, lower is better라는 명백한 증거가 쌓였습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네, 특히 유럽 심장학회 ESC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이미 심장병을 앓았거나 만성 콩팥병이 심한 환자처럼 초고위험군에 속하면 LDL 콜레스테롤을 55mg 데시리터 미만까지 낮추라고 권고합니다. 55 미만이요. 와, 이건 거의 바닥까지 낮추라는 거네요. 그럼 이제 실제로 약을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 실질적인 조언을 좀 해보죠. 자료에 보니까 특정 음식이나 영양제와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몽 주스입니다. 아, 자몽 주스 많이 들어봤어요. 네, 우리 장에는 CYP3A4라는 효소가 있어서 약물을 분해하는데요. 자몽 주스가 이 효소의 활동을 막아버려요. 아, 그런데 아토르바스타틴이나 심바스타틴 같은 특정 스타틴 계열 약들이 바로 이 효소를 통해 대사되거든요. 자몽 주스랑 같이 먹으면 약이 분해되지 않고 혈중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근육통 같은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드시는 어르신들이 자몽 주스는 피하라는 말이 나온 거군요.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네요.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나요? 네, 우울감 개선에 쓰이는 허브 보충제 중에 세인트 존스 워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오히려 이 효소를 더 활성화시켜서 약을 너무 빨리 분해해버립니다. 약효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시작할 땐 반드시 의사, 약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강조해야 할 부분인데 약을 먹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마음대로 끊는 분들이 종종 계시잖아요.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죠. 절대 안 됩니다. 스타틴은 감기약이나 항생제가 아니에요. 혈압약처럼 평생 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약입니다. 관리하는 약. 네. 약을 끊는 순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다시 원래대로 치솟고요. 애써 안정시켜 놓았던 혈관 내벽의 그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불안정해지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 수치가 좋아진 건 약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이지 병이 다 나았다는 신호가 절대 아닙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겠죠? 물론입니다. 약은 어디까지나 거들 뿐이죠. 기본은 식단과 운동입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은 대규모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30%나 줄이는 것으로 입증됐어요. 30%나요? 대단하네요. 네, 통곡물, 채소, 과일,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붉은 고기를 줄이는 거죠. 최근에는 식단과 운동을 코칭해주는 디지털 치료제 DTX 앱도 LDL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약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아예 이 문제를 해결해버리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겠죠. 보내주신 자료의 마지막 부분은 정말 SF 영화 같았습니다. 하하, 그렇죠. 매일 약을 먹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는 미래. 바로 생체 내 유전자 편집 기술입니다. 버브 테러퓨틱스라는 회사가 개발 중인 VERVE-012가 대표적인데요. 이건 앞서 말한 siRNA처럼 설계도를 파쇄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나아간 건가요? 네, 아예 우리 간세포의 DNA 안으로 들어가서 PCSK9 유전자의 철자 하나를 영구적으로 바꿔버립니다. DNA의 철자를 바꾼다고요? 단 한 번의 치료로 유전자 자체를 수정해서 평생 PCSK9 단백질이 덜 만들어지게 한다. 정말 놀랍네요. 임상시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정말 놀랍습니다. HEART2라는 임상 일상 시험에서요. 단 한 번의 주사로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53%, 최대 69%까지 감소했고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만약 이 기술이 안전성을 입증하고 상용화된다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LDL 콜레스테롤을 정복할 길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과학자들의 눈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다른 위험 요인으로 향하고 있더군요. 지단백이라는 낯선 이름이 자주 등장하던데요. 네, 바로 지단백, 영어로는 LPA라고 부릅니다. 이건 LDL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끈적끈적하고 혈관을 잘 막는 아주 고약한 녀석입니다. 더 고약한 녀석이 또 있었군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이 수치가 거의 100% 유전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식단이나 운동, 심지어 스타틴으로도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타고난 심장병, 시한폭잔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LPA를 잡을 수 있는 약도 개발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펠라카르센, 올파시란 같은 RNA 표적 치료제들이 바로 LPA의 생산 설계도를 파괴하는 약물들입니다. 현재 대규모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라서 몇 년 안에 인류가 처음으로 LPA를 조절할 무기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전자 편집에 RNA 치료제까지 정말 미래가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AI 기술까지 더해지고 있다고요? AI는 환자 치료에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AI는 개인 맞춤형 정밀 치료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현재 의사들이 환자의 심혈관 위험도를 예측할 때 나이, 성별,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대여섯 가지 변수를 사용하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AI는 여기에 수면 패턴, 미세먼지 노출량, 식습관 데이터, 유전 정보 이런 수백 가지 변수를 한 번에 분석합니다. 그래서 10년 뒤 심근경색 발생 확률을 훨씬 더 정밀하게 예측해주는 거죠. 아, 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가 가능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개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치료 목표와 약물을 추천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쌀가게의 푸른 곰팡이에서 시작된 고지혈증 치료의 역사가 전 세계인의 수명을 연장한 스타틴의 시대를 열었고요. 네. 그리고 2주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맞는 강력한 주사제를 거쳐서 이제는 단 한 번의 치료로 평생의 위험을 없애려는 유전자 편집의 시대까지 바라보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관통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이 보이지 않는 적을 더 효과적으로, 더 안전하게, 그리고 환자가 더 편한 방식으로 관리하려는 과학의 끊임없는 도전이죠. 네. 앞으로 치료 목표는 더욱 정교해질 거고요. 치료법은 여러분 각자에게 맞춰진 지극히 개인적인 형태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매일 약을 먹는 것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관리가 평생 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젊은 날 단 한 번의 이벤트로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의 건강과 노화 그리고 삶에 대한 개념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이번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